자, 이제 13장, 13장 내용, 13챕터 학교폭력과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마지막 주 수업 같은 경우에도 법규 수업이라서 좀 짧은 걸로 아마 올려놓을 것 같고요. 아마 마지막 수업은 온라인 수업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이제 시험 전이라서 오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 올라온 거 확인해 주셔서 과제물 보시고 나면 그 과제 시간 잘 지켜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제출된 걸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기말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기말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율을 해서 최대한 다른 시험과 겹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체벌과 학생의 인권을 설명할 수 있고 언어 폭력의 개념과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교사의 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문화 개선 방안을 세울 수 있다. 교권 침해의 의미와 원인, 실태를 파악을 하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크게 보시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서 지금은 거의 없죠. 체벌. 그때만 해도 저는 고등학교 때도 교장쌤한테 떼기도 맞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긴 해요. 몰랐어요, 교장쌤인지. 모르고 이렇게 막 하다가 막 한번 하는데 이 새끼하고 한번 맞은 적이 있긴 한데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근데 요즘 그런데 그때는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만한 말을 당연했고 우리 때도 서울 지역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들었지만 우리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체벌과 학생 인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그 말로도 화를 풀어내는 언어폭력 무슨 말이냐? 선생님 학생을 무시하거나 성희롱적이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생길 수 있고 세 번째는 이거 이어져서 이제 그 이성 간의 사제지간이 되면 성폭력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추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무시무시한 것까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마지막 문제는 교권 침해. 80년대, 90년대는 교권 침해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게 종교조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교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물론 누구의 탓이다라고 하긴 힘든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권위가 좀 더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되게 슬퍼요. 자, 체벌의 관점을 보시면요. 체벌의 개념은요.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교사와 학생 간 체벌은 간접적으로 허용되어 왔지만 직접적은 아니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체벌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형태이든 학교에서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다. 왜 유교적 관점? 서당에서 훈장님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동아리 회초리를 때리는 게 당연한 시절이 있었고요. 맞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손등을 맞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손등을 맞거나 뭐 이렇게 야자 튀거나 이러면 보통 밀 때 아주 엉덩이 부러질 때까지 맞아봤죠. 그런 이제 추억 이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벌점 5점, 벌점 3점, 벌점이 모이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로 좀 바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체벌을 했었기 때문에 교권이 있었다.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랑 분명히 다른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이든 심리학적에서 다 얘기하지만 때려서 학생이 변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체벌은 계속 있었을까? 이거는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일 큰 문제가 교사의 감정이 실린 체벌은 그때부터 체벌이 아니고 폭행이 돼요. 어쨌든 체벌을 보시면 직접적인 체벌, 간접적인 체벌이 있는데요. 교사의 신체 일부나 뭐 손, 무릎, 발, 뭐 도구를 이용해서 학생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고통을 주는 것. 간접적인 체벌은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나 행동 제약을 통해서 처벌하는 건 뭘까요? 나가서 손 들고 있어. 복도에서 손 들고 있어. 엎드려 뻗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떠들면 복도로 나가라는 게 제일 많았는데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뒤로 나가게 해서 수업을 듣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가게 하면 수업권을 침해했다라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당해서 고발당할 수 있다. 되게 무시무시한 이런 얘기 듣다 보시면요. 학교 선생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교생 시스템 나갔었을 때 학생들한테 체벌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그래서 너는 선생님들 5년대로 TV 나올 거라고. 왜? 폭행 교사 아니면 되게 잘 가르치는 교사로.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한테는 그랬는데 여학생들은 거의 제가 영적으로 거리를 두죠. 그런 게 있고요.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입니다. 학생 인권이라는 것은 넓게는 학생이라는 한 개인이 문화적, 사회적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될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학생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학생 인권 조례안, 뭐 여러 가지들이 되는데, 이게 참 녹화되는 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는 사람이긴 해요. 이유는 청소년이고 학생인들은 성장 중이고 아직까지 미완성인 학생들한테 모든 걸 성인과 똑같이 허용한다라는 이 자율권을 허용해준다는 게, 그거는 저는 거꾸로 방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성적인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에서 물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저는 이거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성교육을 할 때 콘돔 사용법이라든지 피임법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잘못된 상식으로 상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책임져야 될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낫다. 하지만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주고 이것들을 다 오픈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 20대 이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안 돼라고 가르치지도 말고 맞다라고도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싶긴 한데, 왜냐하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학생 인권 조례안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걸 다 허용하자라는 걸로 가고 있어서 아직까지 대구라는 지역에서는 보수 쪽이 조금 더 가까운, 안 돼가 좀 많은. 근데 이번에 오늘 이제 저거 발표 났죠? 국제중학교 다 취소됐죠, 이제. 서울 지역은 진보 교육감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게 불평등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취지는 그거였어요. 해외 유학 갈 아이들을 미리 막는다, 이런 걸로 만들었고, 해외에서 유학했다 들어온 아이들이 국내 적응이 힘들어서 만들었던 중학교였는데 이게 지금 다 취소가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권도 지금 보니까 답답하고 너무 현실과 떨어지는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체벌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학생 인권 제한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다는 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지금 현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체벌은 학교 질서 유지와 수업 분위기,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건 인권을 또 침해하는 것이다. 체벌에 찬성하는 입장은 학교의 질서가 유지돼야 되고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고 학생의 이제 인성 교육 발달을 조성한다는 교육의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이 훼손되고 체벌의 교육적 효과는 부정된다. 이거 없다, 효과 없다. 때리면 효과 없다. 이거 왜냐면 그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사 학생 간의 불편한 인간관계를 조성한다. 그래서 교육의 부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느 쪽에다가 내가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고요. 우리는 이걸 인식하는 것 자체를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체벌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마무리를 한다면 성악 학생은 체벌에 대해서는 찬성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체벌은 아니다. 그럼 체벌은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맞았어요. 변했으면 진작에 변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그 부분에 어느 동의를 하는데 일부분은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에요. 분명히 이론적으로 아니라고 나오긴 하는데 현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한 번씩 힘들게 해야 리프레시 하지 않을까.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이 이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해 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인권 측면에서는 저도 100% 아니다라는 쪽에 맞아요. 그 부분의 학생 인권을 저는 존중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상해져. 두 번째는 이제 교사와 언어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의 사용이 상대에게 폭력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 요 밑에 보이는 부분들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언어 폭력은 그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거나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요즘은 이거 없어도 막 폭력으로 규정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거 조심하세요. 젠더 인식 부분에서 남자들은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좀 조심스러워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지속적이다. 야, 이 바보야!
이렇게 농담으로 했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그 친구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야, 이 못생긴 아이야. 이렇게 얘기 계속 한다면. 세 번째는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게 뭘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그 중에서도요. 디스 개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시면 되게 희화하고 풍자한 게 있는데 그거를 까내리면서 하는 거는요. 욕하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루 3루 같다는 게 들어요. 그 다음에 넷째는 피해자의 약점을 공격한다. 뭐 저 같은 경우 뚱뚱하다고 얘기 들을 거고요. 제가 이제 다른 수업에서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수업이랑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면서 같이 하면 제가 퀴즈 프로그램을 같이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퀴즈를 막 풀게 수업하고 수업했는 내용을 바로 그날 복습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복습을 해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게 뭐가 내가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걸 실시간으로 해요. 거기는 이제 대면 수업에 나온 친구 인원수 쪽도 많고 비대면도 그게 비슷해요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을 했는데 하면서 막 얘기하다 보니 이제 자기가 집중 안 해서 못 들었는데 저한테 막 계속 화를 내더니 제가 저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당했어요. 돼지라고. 아마 그 친구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생각했겠지만 답은 누가 뭐 했는지 제가 다 알죠. 나중에 찾아봤어요. 그 친구가 맞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는 저한테 언어폭력을 쓴 거죠. 뭐예요? 저의 약점을 공격을 해서. 그 키가 작은 친구들한테 난쟁이나 놀리는 것들, 뚱뚱한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도 약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해자에게 소외감이거나 노출된 느낌을, 소외감 이런 걸 노출된 느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넌 몰라도 돼. 야, 우리, 그러면 이제 수업 같이 듣는데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누구야. 야, 너는 그래. 어제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그 자리에 없었던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 그게 다수면 좀 덜 할 수 있어요. 다수면 괜찮은데 한두 명밖에. 만약에 20명이 수업을 듣는데 2명은 그 자리에 없고 18명 있었는데 교수자가 그 앞에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 18명 있었던 일들만 얘기하면 2명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건 또 인권과 관련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신체적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화가 나서 막 하면 또 다른 아플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요. 이게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지막은 성적 괴롭힘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 이게 요즘 제가 수업할 때 제일 조심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 교수님들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이번에 한 달 아직 안 됐긴 한 달 전에 미국 연수를 제가 들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미국 연수 들으면서 막 얘기했더니 영어 잘하는 게 저도 좋구나 이랬는데 다른 구성원이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는 별말 없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방에 있었던 여성분이 막 그게 너무 기분 나쁘고 혐오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렇다면 성적인 건 어쨌든 피해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기도 하고요. 이 문화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학교 내에 잠재되어 있는 상징적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전에 교권위가 오래된 선생님, 지금은 이제 그 세대 교체 거의 다 많이 일어나지만 오래된 선생님들이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막 강하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우리도 교수님들도 보면 오랫동안 학교 계셨던 교수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시는 교수님이 종종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힘들죠. 요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인을 좀 본다면요. 학교 이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어폭력 원인은 개인 심리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 학교 환경적인 요인들을 들 수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 사회에 뿌리 깊게 잡고 있는 불신과 통제, 지배 구조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대, 그다음에 학교, 회사는 일부 회사, 병원 이런 곳의 특징은요. 일단 기본 상명하복에 대한 내용이 조금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 쪽을 병원도 서울 쪽과는 좀 덜해요. 거기는 실력 없으면 못 버티고 지수수도 주대가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형님이 지금은 세브란스에 있나? 세브란스 맞죠? 세브란스 있고 삼성병원에서 연수를 받았고 세브란스에 지금 있는데 삼성병원에 있을 때 형이 연수 받을 때 나한테 했던 얘기가 나는 잘 모르는 간호사한테 물어봐. 예? 외국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왜요? 거기는 간호사들끼리 스터디를 엄청나게 해. 스터디 자기들끼리 하고 웬만한 그 새끼 의사보다는 더 많이 안다는 거지.
자기들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바쁜 3교대 안에서도 스터디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보다 더 많이 하면 난 물으면 되지. 거기서 자존심을 왜 세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기 대구 지역의 병원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간호사가 막 하면 이씨 그거 갖다 엎어보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는. 자, 어쨌든 이 학교라는 곳이 어쨌든 조직이 아니 없는 듯 하면서 조직이 있어요. 그냥 수업권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지만 이 경력직이라든지 관리직에 대한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알게 모르게 학교 안에 있었고, 우리 학교 문화가 서당에서 시작하긴 했으나 근대 학교의 문화가 어디서 왔냐면 일제시대에 선생님이 칼 차고 수업 들어오던 그 교실 문화와 동네 문화들이 학교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도 있다. 학생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 폭력을 쓰기도 하고 습관성이기도 하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어 폭력을 쓰기도 한다. 그리고 교사 또는 교직에 사라진 존경의 풍토가 언어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요. 저는 근데 막 선생님 욕을 한다고 존경스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를 잘 생각해보면 무서운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했나요? 막 선생님 화내고 목소리 크고 이 새끼 저 새끼 선생님들한테는 고개 숙이지만 선생님 들어와서 되게 존중해주는 선생님한테 우리는 과연 더 잘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존중하는 선생님 찾지만 그 순간에는 소리 지르는 선생님이 더 내 눈앞에 그거라고 꽃감이었던 게 있다.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또한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돌아보면 그 선생님 너무 대단했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 선생님이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것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폭력적 언어 사용 형태를 좀 본다면요. 이렇게 또 나눠보습니다. 성격 공격으로 누군가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말한다. 능력을 부정적으로 말한다. 배경을 공격한다. 생김새, 그 다음에 저주, 희롱, 조롱, 협박, 욕설 등을 볼 수 있다. 성격 왜 그래? 너 정말 진짜 사람들한테 가지 마라. 내 니까 미친 거 해주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능력은 야 너는 성적을 그따위로 받고도 학교에 올 수 있니? 뭐 얘기하는. 너무 잘하죠. 배경은 요즘 이제 이런 거 막는다고 요즘 선생님들이 학생들 부모가 뭐 하는지도 모르게 시스템 접근을 못한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상담 교육학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법에서는 부모님의 직업이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은 판단하고 선입견이라기보다 그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왜냐하면 진로 상담을 할 때도요. 진로 가계도를 그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뭐 하시니,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하시니, 이게 내 직업의 선택이 요인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이 깨졌다. 과연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다 믿는가? 과연 우리는 학교의 선생님을 100% 믿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또 뭐가 있을까? 공무원을 믿고 있는가?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 나타내겠죠. 저주는 말 그대로 믿고 하면 뒤지라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옛날에 뭐그 행운의 편지 같은 느낌이고요. 희롱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놀리는 거죠. 하면 이게 보긴 되게 많이 되는데 좀 따라하기 되게 어렵네요. 그 장면에서 뭐 화낼만 하면 그만두고 그것도 못 참아? 하면 또 하면 또 약 올리는 거겠죠. 조롱하는 거는 단점이나 약점을 농담 삼아서 야 너 이번에 그래가지고 성적 받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적 얘기도 있어요. 협박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성적 안 줄 거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욕설은 말 그대로 야이 19 빼기 1 이렇게 얘기하는 29 빼기 1, 27 더하기 1 뭐 이런 것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언어폭력 실상을 분석한 결국 원 형태는 비하성 발언, 협박성 발언, 욕설, 험당 등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15년 전 연구긴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죠. 지금은 이런 부분들보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교사의 성폭력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신념으로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뜻합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상을 하나 올려놓을 거거든요. 수업 시간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꼭 그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 대면 하는 친구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의인 것 같아요. 공의. 여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한국어 버전이 못 찾아가지고 지금 영어 버전으로 올려놓으면 안 볼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차 마시는 걸로 비교했는 영상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번쯤 보신 적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요거는 조금 학교 장면이긴 한데 학교 장면이 아닐 때도 그 성과 관련된 동의성입니다. 차 마실래? 라고 물었는데 마시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성관계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언제든지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마실래 해놓고 왜 안 마시는데?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도 내한테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금액 94%가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외상 후 중에 그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데 이게 가장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이제 여대생 상담센터에 있었거든요. 여대생 상담센터 남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하러 갔었는 건데 제가 버티기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마음을 100% 알지 못했다. 이게 근데 성과 관련돼서 피해를 입으면요. 여기서는 멘탈이 깨지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다. 남성도요, 그 군대에서 이제 성피해,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되게 자괴감이 진짜 크대요. 여성은 그 부분이 남성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또 달라지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후유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300페이지에 있는 거 잠깐 보시면,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적지 않은 성희롱 지금 신고되고 있고요. 최근 자료를 보면 더 할 거예요. 이건 지금 한 5년 전 자료니까. 최근에 왜 더 할까요? 왜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거나 얘네들이 왜 더 할까요? 교육시켰는데 민감도가 올라가서. 예전에는 이 정도 때려줘야 이게 성 문제다라고 얘기했다고 요즘 이렇게만 갖다 대도 성 문제라고 인식하는 건수가 늘어나요. 늘어나긴 합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생들 아저씨 그러면 성희롱이라던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죠. 진짜로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서 돈 타치, 만지지 마세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실태는요. 교육부는 15년 8월 13일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하고 교원을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학생에 대해서 교사 성추행. 그 최근에 사건들이 많죠. 이건 남자 교사가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 교사가 남학생에 대해서 다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확실히 우리보다 빠른지 2000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교사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에도 있었죠. 그 막 사랑한다고 보내고 막 초등학생 대상으로 성관계하고 그 중요한 건 유부녀였죠. 막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장과 배움부터 지킴이 성추행.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있어서 뭐 교사의 성폭력 역시 그 지배 구조 역시 권력 구조로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교장 선생님들이 되게 절대 권력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옛날만큼은 아니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어요. 확실히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래서 척결 및 학교 문화 방향 개선은요. 권위주의를 좀 내려놔야 되고요. 성폭력 연수 실효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학교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성폭력 관련해서 연수 듣죠. 1년에 한 번씩. 그건 똑같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리고 피해자는 걸 알고 신고해라. 그래서 유일하게 이거는 무조건 인지 신고든 신고가 되면 무조건 처리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할까 봐 조심조사하죠. 발생했는 거 덮으면 그게 더 크거든요. 발생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생 대상 성교육에 내실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이겠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진짜 청소년들 대상으로 만나보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공식 자료를 왜 못 보는 거예요? 누가 그게 응답하고.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요. 너무 많아요. 특히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너무 문제라고 진짜 생각해요. 인터넷부터 해서 매스미디어가 문제인 게 너무 미화를 해놨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세요. 영화 보세요. 서로 사랑해. 성관계 맺어야 안 맺어요. 아니 그게 15세든 19세든 12세든 둘이 같이 손잡고 침대로 들어가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은연중에 계속 보고 배우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성관계를 해야 되라는 생각이 먼저 바뀐다. 그게 내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왜요?
10대에는 호르몬이 지금보다 더 왕성할 때인데, 특히 남성의 호르몬이 더 왕성할 때니까 어떻게든 꼬시고 어떻게든 가서 결론을 내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 성폭력 전담 부서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상담 기관 연계도 되어 있고요. 요즘은 이게 성폭력 부분이랑 관련된 문제 중에 직접적인 문제인데 간접적인 게 뭐였냐면 영상물이랑 관련된 게 많죠. 몰카. 이게 한동안 팍팍 쳤다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경북에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교권 침해로 이제 마저 넘어가겠습니다. 교권 침해를 보신다면, 교권 침해의 의미와 원인은요, 교권은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교사의 권리로서 교권은 좁은 의미의 교육권과 넓은 의미의 교육상의 권리 외에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제 교권에서 보호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수업 중에 나는 체포를 가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거 기다려. 내 수업이 끝나고 나갔을 때 잡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옛날에 더 보호됐던 게 학교 안에 교장이 안 된다면 못 들어오게.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예요. 국회 뭐 불체포 특권보다는 약하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의 조금 스승으로서의 대우를 했죠. 학생들 앞에서 잡혀가는 학생들 마음에 더 상처가 됩니다.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권리와 권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권위는 교사란 직책 그 자체만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과 자질이 인정될 때 학생들이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 근데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뭔가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결국에는 나로 인해서 얘가 나보다 더 잘 되길 원한다는 진짜 선생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자들이 잘 돼가는데 야, 네가 내보다 잘 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짜 선생님도 저도 똑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랑 수업에 있는 친구들이 뭐든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학과 학생들도 지금 수업을 지난 학기, 지난 학기부터 뭐 이렇게 교양이나 이런 것들로 교차해서 들어오면 걔네들도 지금도 연락을 해요. 졸업을 했는데도 연락을 하고 그래,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못 봤지만 밥도 먹기도 하고 주로 남학생이 많죠. 왜냐하면 일단 내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편하거든요.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나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왜 진심이냐면 저는 내 주변 사람이 다 잘 됐으면 내가 쟤보다 잘나야 되가 아니라 다 잘 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닐까? 그래야 내 같이 내 아이의 그룹 자체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니까 널 도와주는 거고 나중에 네가 더 잘 나가면 네가 또 날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부정적인 것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말이 그러니까 평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가 공부 안 하는 게 말이 돼?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너 20년 전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계속 공부해야 돼. 그 태도를 사범대 그리고 교육과에서 좀 배웠어. 난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냐? 우리는 가르치는 걸 옛날 걸 가르쳐서 이제 성장을 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는 어쨌든 지식 전달자니까.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는 왜 일어나고 증가하는가? 이 원인을 교사 자신에게 두기도 하고요. 급격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서는 사회적 환경,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교사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회가 변했어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학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개입, 치맛바람이죠.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랬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 그런 게 없는데 8년 전에만 해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젊은 여자 교사 때리러 가는 엄마들이 너무 많았어요. 뒷대기 맞았다는 그런 것들. 저출산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기인주의 학생. 그러니까 어울림이 안 되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도 형제에 배운 게 없으니까 학교에 와서 다 내가 주는 근데 그런 애가 한 명이 아니라 다 그런 거야.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대중매체의 영향. 대중에서 계속 부정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되게 재밌게 본 이유가 너무 건강했어요. 드라마 내용에 몰약과 이런 게 없고 그냥 우리의 삶을 그려낸 것 같으니까 아이랑 같이 봐도 좋고 와이프랑 같이 봐도 서로 목소리 붉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특히 의사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이미 경험했던 내용들도 너무 많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스토리 라인이 되게 좋았던 게 이런 부분.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매체에서 검찰 나쁜 놈, 경찰도 나쁜 놈, 교사도 나쁜 놈, 또 뭐 있을까? 뭐 매스미디어도 나쁜 놈 이런 것만 계속 보여주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나쁜 걸 너무 부각시키니 신뢰성이 깨지죠. 저는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기 거 내어놓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거의 우리가 볼 수 없죠.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교육당권의 교권 침해 환경적인 원인.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좀 차이가 있는데 변화를 일으키려면 탑다운이 제일 빠르니까요. 정책이 생기면 그냥 확 밀어붙이는 것들이 교권 자체를 존중하지 못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나도 우리 학생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학교에서 그거 안 된다 얘기하면 나는 그걸 반할 힘이 없을 수 있잖아요. 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뭐 직원이라든지 처분권도 있는데 제일 많은 거는요. 아무래도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야, 너 꿇어. 너 내 자식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권자인 교권 침해는요. 이제 예전에는 어쨌든 교장이 어떻게 추천해주고 부장 선생님 만들고 교육청 보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고요. 동료 직원들에 의한 거는 권위적인 조직 문화와 개인주의적인 학교 문화에서 그 원인을 볼 수도 있겠죠. 또 서로가 일을 미룬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은 서로가 막 그런 직책을 안 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평교사만 하겠다. 난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럼 서로가 뭔가 일은 해야 되니까 연차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있고, 학부모에 의한 거는 이제 학생 지도의 불만, 운영에 대해서 요구, 체벌, 학교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부모님들이 과잉으로 와서 와 한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못됐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런 개입이 있어줘야 학교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다만 선을 지켜줬어요. 지극히 아까 말한 건 체벌과 똑같아요. 내가 화난다고 소리 지르고 하면 그건 체벌이 아니라 폭행인 것처럼 이것도 그 선을 넘어서면 공정한 게 아니라 내 그냥 분풀이고 화풀이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수님들 이제 우리 모든 교수님들 있잖아요. 저랑 교제하는 교수님들이 애가 학교에 무슨 사건이 생기면요. 교수님들이 학교 더 못 가요. 나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더 가서 소리 지를 것 같지만 더 못 가요. 그 상황을 이해하니까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출을 한다는 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이게 제일 무서워요. 요즘 막 하면 아주 막 지가 잘못해놓고는 때려봐야 펴놓고 뒤에서 휴대폰 찍고 막 신고하겠다. 저도 옛날에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 막 장난치는데 누가 그걸 찍어놨더라고요. 막 장난치다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선생님 이러면 제가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장난을 넘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3자에 의한 거는 교육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언론에서 와서 뭐 잠입 취재해가지고 막 터트리고 하면서 피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도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짜집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 보호 강화에서는요, 이런 풍토,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건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교육 주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사 스스로도 조심하고, 문화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좀 생기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 책임자, 교장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자가 보호해주고 이건 아니다 라고 나서고 교육청이 정확하게 뭐 그러니까 교사가 정말 잘못한 부분은 쳐내되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배상 책임보험제도 및 안전공제가 정착을 좀 되고 어떤 사건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마지막은 행정적 조치도 강화를 해야 된다. 진짜 교원이 잘못한 게 아닌데 피해를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디펜스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부터 시작해서 저런 것들 명확하게 운영해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까지 지금 하면 되고 지금 한 장 남은 거는요. 14장 학교폭력 관련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 수업으로 일단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과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클래스 올라와 있고요. 기말고사 대비라고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도 제가 제출 기한도 좀 넉넉히 드렸습니다. 제출 기한도 넉넉히 드렸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 기말은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될 거고요. 온라인 시험 일정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일정들을 확인한 다음에 다른 시험과 겹치지 않도록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시험 시간에 응시하지 않으면 재시험은 칠 수 있습니다. 재시험을 칠 수는 있으나 재시험이라고 병시가 되기 때문에 100점을 맞아도 100점이 아닙니다. 오늘 참고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꼭 응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요. 그 LMS 시스템에 올려주시고요. 질의응답 올려주시면 최대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